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벚꽃 흩날리던 봄의 문턱을 지나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중턱에 와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제4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는 초심불망의 마음으로 오로지 세종시민의 행복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2027년 파괴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지원, 주민자치 실현,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 극복,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 목소리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세종시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83회 정례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5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결산 등 총 39건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5월 23일에는 조례안 25건, 동의안 8건, 변경안 1건 등 3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24일과 5월 25일에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첫날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 4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16일과 19일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총 39건의 심사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과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전상 군경, 공상 군경 및 순직 군경 유족에게 월 5만원 보훈 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참전 유공자의 사망 위로금 지급 시 기존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하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독립유공자의 사망 위로금 지급 기준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반영하고 복지 지원 내용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공무원과 의원의 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해석과 적용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의 회계연도 통일을 위한 위원회 임기 조정 및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개선, 주민자치의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국제경기대회 유치 여부에 대한 의회 사전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과 대회 종료 후 사업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8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거점도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정주 환경 지원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9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 계획, 수립 시행, 지정 스포츠클럽의 운영 지원 등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의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11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해 세종 여성플라자의 기능에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12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우리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인권심의위원회 운영,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13번째, 최연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14번째, 상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세종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대상, 신청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대상과 공개 방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례에서 상정된 3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여야 정당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정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병기 국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방송 이병기 기자입니다. 네. 지금 세종시 출범이 10년이 지나고 세종시의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한글 문화도시 구성이라든지 이런 노력들 또 이제 시문화재 발굴 하고 지정하는 노력들도 있는데 이 반면에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세종 시민의 노래라고 있는지 들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종 시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 출범 직전에 출범 추진단에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고 푸른 세종, 또 이음다리, 또 그리고 조치원 엘레지라는 세종시를 소재로 한 곡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시 출범 10주년이 지나고 이제 정체성을 좀 찾아가야 될 시기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민선 8기 그리고 세종시 이제 4기 시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한글 문화도시 조성이라든지 비단감 프로젝트도 공약사항이 있었고 좀 방향성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주신 시민의 노래라든지 아니면 푸른 세종, 이응다리 관련된 그런 노래 같은 경우도 사실 일반 시민들은 접하기 어려울 겁니다.
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접하진 않고 한두 번 정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좀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문화재 발굴 그리고 지정 같은 경우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집행부에서 사업이나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들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적하고 또 행재정적인 부분들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말씀 주신 것들은 이번 정례 동안에 집행부하고 한번 좀 논의를 하고 또 그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언론님 계십니까? 최종현 국장. 포커스 뉴스라의 안녕하세요. 최근입니다. 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와 이제 예산 결산을 갖다 매달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해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결을 갖다가 추진하실 때 보면 그냥 집행부에서 너무 그거 수치 따지고 하다가 그 행정사무기관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해야 될 일, 이거는 안 해야 될 일 갖다가 구체적으로 붙여가면서 이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방점은 어디다 두면서 하실 건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우선은 지금 행감의 시기부터 좀 말씀드리면 17개 광역시도에서 이렇게 5월 첫 번째 정례 하는 광역시도는 저희 시밖에 없거든요. 다 하반기에 열려있고. 그런데 이제 한 200여 개 넘는 기초단체에서는 다 상반기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지금 기초광역을 같이 하는 단체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둘 다 좀 맞는 코스일 것 같긴 한데 이것 때문에도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 시기를 언제 할지 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 행감 그리고 추경 이번 정례를 해나가면서 이번 정례가 굉장히 또 의사일정이 많거든요. 우선은 조례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결산도 그리고 2022년 회계년도 그리고 상반기 주요 업무도 있고 그리고 행감도 있고 또 추가 경정 예산까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자칫 잘못하면 방향성을 좀 중구난방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이 상임위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장이 좀 방향성을 좀 잘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추경 이 부분들은 연속적인 거라고 좀 보여져요. 20년도 회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일단 체크를 좀 하고요. 그리고 민선 세종시 이제 시정부 사기가 이제 바뀌는 그런 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수치 따지고 하다가 좀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좀 잘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우선은 이제 그 행감 시기를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그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언론이 계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영민일보 한석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장님께 초도에 저출산 이 모든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우리 세종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생각과 또 우리 최민호 시장님도 이런 고민을 또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젊은층 MZ 세대에게 비전을 줘서 우리 세종시가 전국 평균 1.7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1등인데요. 평균치가 보통 두상 결혼하시면 0.8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이런 전국에서 젊은 층들이 세종시로 이제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수요가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앞으로 이 세종시가 명품 세종 도시로서
전 세계에서 불어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이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또 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도 다자녀 가정의 또 부모고 새 아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참 이 청년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결혼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결혼해서도 아이 안 낳죠. 한 명도 안 낳는데 우리 세종시 그 아까 출산율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출산율이 한 1.2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이 한 0.75. 그러니까 이게 가임 여성의 평생 아이를 낳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성 한 명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건데 세종시가 이제 1.28인데 이것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순증되는 건 없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인데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장이 그 시청 그리고 집행부 상대로 이제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감 대응성이 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 30대 젊은 청년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길러 나가야 되는 가정들에 대한 그런 이제 좀 공감 대응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집행부의 뭐 간부님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시장님 같은 경우도 그 세대는 좀 지났죠. 그래서 좀 이 젊은 세대들을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다행히도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다자녀 가정,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한테 학교에 입학할 때 축하금을 일부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다자녀 가정 신학기 물품 준비물 지원 조례 그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또 시행을 새학기 물품 지원 조례입니다. 새학기 물품 조례 이게 또 시행돼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저출산 극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기해야겠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지화 자원이나 아니면 어떤 자원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이제 순수한 우수 인력 자원으로 이만큼까지 발전해왔고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 그러니까 대부분 OECD 국가 중 보면은 한 2.1 정도 평균 되는데 우리나라는 0.75 정도죠. 그러니까 뭐 한 명도 낳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본 위원장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좀 노력을 많이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준 경제 임장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문화관광재단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보류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주당 시의원님들 5분 중에서 지금 4분은 지금 관련된 취재를 마쳤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바쁘셔가지고 제가 미처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가지고 여쭤보겠는데 관광문화재단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강남에서 세종시가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전시도 하고 그랬는데 이 대구 경북에서 3억 가까이 쓰면서 이렇게 이제 관광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는 3천만 원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관광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경제의 픽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해서라도 이제 관광재단에 대한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부분에서도 이제 관광재단 관련해서는 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와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공유 부분에서 좀 의견 조력이 별로 없었고 의견 관련해서도 이제 좀 준비가 미비하다는 부분만은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있을 뿐 관광재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위원장님께서 이제 관광재단 이제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진행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 그러니까 관광재단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현재 이 갖고 있는 인프라 그리고 숙박 시설 그리고 이거를 활용한 앞으로의 경제의 연계성을 봤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조금 시기상조도 있었으나 앞으로 향후를 봤을 때는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보여지고요. 한 예를 들어서 인근에 이제 공주시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인데 백제문화재라든지 공산성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재 왕릉들을 활용한 그런 이제 관광 그런 이제 인프라가 확실하게 있고요. 그거에 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굉장히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시를 봤을 때 우리 시가 과연 지금 관광적으로 봤을 때 많이 외부에서 시민들 유치하고 또 숙박업소가 원활하게 돼서 와가지고 숙박하고 그리고 식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경제 활성화가 부응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호텔이 계속해서 이제 오픈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외부에서 이제 외부 시민들께서 오셨을 때 호텔을 얼마만큼 이용할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쓰고 가실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재단 운영가 한 80억 정도 쏟아부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안에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도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 필요는 합니다만 그래서 연구 용역도 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2차 추경 때 부랴부랴 막 올려가지고 연구 용역을 해서 그 연구 용역이 나왔는데 그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 그 전날에 이제 그 연구 용역을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좀 안일하게 진행을 했던 거죠. 계획도 되게 미흡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계획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무작정 집행부에서 의결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보완해와라. 그렇게 해서 보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보류를 좀 많이 해왔고 앞으로 이제 계획도 차근차근히 또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례 동안에 상임회의에서 전향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심의 의결 과정에서 또 그런 질의답변이 또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결론을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볼 그런 예정입니다.